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차시이고요. 이제 새로운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냐 하면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계산이에요. 우리가 2학년 때는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까지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누기 단항식까지 했었는데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쯤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그럼 나중에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도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건 안 해요. 알겠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게 되는데, 고1 때 나중에 배우게 돼요. 고1 때 이게 유리식 하면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할 걱정은 없고, 오로지 중학교 3학년 때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한다. 라고 이제 보면 돼요. 알겠죠? 그거랑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좀 문제가 안 나와서 곱셈 공식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인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에서요. 직사각형 전체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A 더하기 B, 그러니까 요만큼이 A 더하기 B이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C 더하기 D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 곱하기 C 더하기 D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각각의 넓이들의 합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전체의 넓이는 작은 직사각형 4개의 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다?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 요 합으로 나타나진다. 따라서 요 두 개가 같다. 이 두 개의 식이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등식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개한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번 시간 통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오는 단어가 될 거예요.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전개한 것과 같다. 이 식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CD, 이게 하나의 문자 M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이 식이 뭐다? A와 B의 분배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곱하기 C 플러스 D, B 곱하기 C 플러스 D, 이렇게 이제 된 게 더해진 것과 같습니다. 분배 법칙은 서로 다른 성질인 두 개의 연산이 합해진 거죠. 예를 들어서 더하기랑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랑 나누기, 이런 것들 맞지? 더하기식과 곱하기식, 더하기식과 나누기식, 이게 이제 합해져서 나오는 연산 법칙이 분배 법칙인데요. 그래서 그 분배 법칙이 사용이 되어 가지고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서 또 한 번 곱하기가 있으니까 AC 그 다음에 AD 이렇게 이제 곱해져서 나오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분배 법칙 써서 BC 그 다음에 BD 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분배 법칙 여기 보이죠? 이상에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개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전개라고 하는 말은 다항식의 곱을 단항식의 합으로 나타내는 걸 전개라고 합니다. 전개, 이거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 꼴을 어떻게 나타낸다? 단항식의 합의 형태로 바꾸는 이것을 우리는 전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왼쪽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을 전개라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에서 거꾸로 오는 과정, 전개되어 있는 식을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 정도의 용어는 이제 미리 알고 있어도 되겠다 싶어서 한번 말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개는 이제 뭐다?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되어 있는 이 식을 뭐다? 단항식의 합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 선생님, 근데 뭐지? 2-1x 요것도 이제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그죠? 이거는 이제 2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단항식의 합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것 우리가 전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전부 다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그 다음에 이 식의 전개, 뭔 식의 전개 해가지고 전개해서 앞으로 계속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개하는 방법이 어떻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 화살표를 잘 살펴보면 되죠. 화살표를 살펴보니까 어떻더라? 여기 있는 A가 C 곱하고 D 곱하고 맞지? 이게 1, 2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가 C에 곱해지고 D에 곱해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곱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각 항마다 전부 다 이제 한 개씩 다 이제 곱해져서 나중에 합으로 묶여져서 나타나지는 걸 우리는 전개라고 하고 이 과정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계적으로라도 외워야 돼요. 실제 수업 중에는 이제 그냥 외우게 되겠지. 그쵸? 이 설명 안 듣고 외우게 되겠지. 자, 그래서 예제 1번을 보면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개할 때 이렇게 나오는 근거는 전부 다 어디에 있다? 분배 법칙에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분배 법칙을 해보니까 분배 법칙을 2번 쓰면은 요렇게 이제 곱하는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해보면 뭐다? 이 식을 원래는 a 플러스 2에 3b 플러스 5 이걸 이제 곱하는 상황이 원래 분배 법칙을 쓰면 이게 여기에 분배가 되니까 3b 플러스 5 더하기 2에 3b 플러스 5 해서 여기서 또 분배 요렇게 그러면 3ab 플러스 5a 더하기 여기 있는 2가 또 분배 하면은 6b 플러스 10 해가지고 합한다. 근데 합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끝나는 거죠.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데 분배 법칙이 2번 쓰는데 이 과정이랑 이제 뭐가 같다는 거죠. 이렇게 항마다 곱하는 거. 여기서는 아이고야 참. 여기서 a가 3b 5 곱해져서 a가 3b랑 5에 곱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가 3b랑 5에 곱해지죠. 그럼 여기 2에 3b, 2에 5가 곱해졌죠. 그래서 이 상황, 이 각각의 항이 곱해지는 상황이 이제 뭐랑 똑같다? 분배 법칙을 2번 사용하게 되는 이 상황과 같다. 라고 이제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이제 2번도 살펴보면 x-3y 이거랑 4x 플러스 y 이걸 곱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전개하는 요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대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죠? x가 4x랑 y에 곱해집니다. 그러면 4x의 제곱 더하기 xy가 되고요. 마이너스 3y를 4x랑 y에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12xy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y의 제곱 이렇게 이제 놓고 보니까 동류항이 생겼죠. 동류항이 생긴 만큼 더하고 빼면 됩니다. 그러면 4x의 제곱 이거 두 개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1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의 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요. 분배를 하죠.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데 몇 가지의 특수한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특수하다 여기서 특수하다는 말은 자주 사용하는 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식에 대해서 우리는 공식을 정해 놓는데 그것을 곱셈 공식이라고 합니다. 다항식의 곱셈 공식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곱셈 공식은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식을 공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완전 제곱식 이라고 하는데 완전 제곱식을 이제 전개하는
하여서 이제 공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해보면 이제 뭐다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가 두 번 곱해진 거고, 그래서 a를 여기 있는 a, b에다 곱하고 여기 있는 b도 a, b에다가 곱해서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a제곱, b제곱 나오면서 ab, ab 항이 두 개 나와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요 공식이라고 했죠.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공식이에요. 어이구. 공식입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공식으로 이제 정리한 건데, 이 공식을 우리는 외워야 된다는 거죠. 왜? 자주 사용하니까. 그죠? 자주 사용하니까 외워놓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같은 방법으로 a-b의 제곱을 전개합니다. 전개라는 말은 분배 법칙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단항식의 합으로 이제 묶어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해주면 a-b의 제곱은 a-b 곱하기 a-b 한 거고, a를 여기 a랑 마이너스 b에 곱하고 마이너스 b도 a랑 마이너스 b에 곱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a제곱 b제곱 나오면서 마이너스 ab가 두 개 나오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다음과 같은 곱셈 공식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게 이제 뭐다, 두 개를 외우는 게 귀찮으면 한 번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그러니까 다른 것만 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달라지는 부호는 여기 가운데 있는 요거밖에 없기는 해요. 알겠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한 개 한 개 한 것보다 어떻게 한다? 이거를 공식을 외워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3의 제곱, 이것은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a의 제곱 플러스 6a 더하기 9,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외우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외워야 돼요. 안 외우라는 소리는 못 하겠다. 자, x-2y의 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2y 맞죠? 플러스 2y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4y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이거 안 써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식을 전개하세요. 전개하시오 라고 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하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됩니다. 공식에 넣어서 하면 돼요. 2번은 어떻게 하면 되죠? 36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돼요. 공식을 외우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공식 안 외우면은 6x-1 6x-1 해가지고 요렇게 분배 요렇게 분배 요렇게 분배 요렇게 분배 해가지고 해야죠. 그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항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계산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3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이 과정이 상당히 이제 반복적이라는 거죠. 12x 마이너스 12x 되니까 이게 3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 이렇게 계속 이거 과정을 쓰는 게 귀찮으니까 우리는 뭘 한다?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3번도 해봅시다. 3번도 해보면 뭐다? 4x의 제곱 16x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x 3y 하면은 24xy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y의 제곱하면은 플러스 9y의 제곱. 알겠죠? 그 다음에 4번도 아유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거나 5a-7b의 제곱이랑 같아요. 알겠죠? 이거나 같아요. 왜요? 이거는 이제 뭐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a 플러스 7b의 제곱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5a 플러스 7b의 제곱이랑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5a 플러스 7b의 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죠? 여기 제곱 묶여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마이너스 한 번에 안 나오면 이렇게 이제 하면 돼요. 제곱이 아닌데.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요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에다가 곱한 그거 5a 마이너스 7b의 제곱 요렇게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 일단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가 어디엔가 붙어 있다고 하면 여기 있는 두 번째 식을 사용해 가지고 나타내는 그렇게 이제 공식을 이렇게 써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제곱이니까 양수니까 마이너스가 여기에 붙어 있든 아니면 7b에 붙어 있든 상관없이 그냥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과정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제도 이제 해결을 해보면, 아이고야, 이렇게 이제 해결해보면, 5a의 제곱, 그러면 25a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5a 곱하기 7b, 이렇게 이제 해주면 70ab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7b의 제곱하면은 49b의 제곱,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류 찾기는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것들이에요. 자주 틀린 거 보면은 준우와 희진이가 식을 전개한 건데 틀린 부분을 찾아서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준우는 어떻게 했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네 한 거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준우가 한 거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이 식은 여러분들도 자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2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부분은 1이 되니까 결국은 이걸 전개하는 거는 뭘 전개하는 거랑 같다? 2a 플러스 b 이거의 제곱을 전개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4a의 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두 개 붙어 있으면 플러스 두 개 붙어 있는 거랑 같아요. 그냥. 그런데 이제 앞에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2a-b의 제곱한 거와 같다라고 봐서 이렇게 이제 해줘도 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희진이가 한 걸 보니까 어때요? x 플러스 3y의 제곱이라서 제곱을 하는데 x의 제곱 요거까진 잘했어. 그다음에 이제 6xy 요거까지도 잘했어요. 근데 요 뒤에 뭐 했죠? 3y의 제곱 했죠. 3은 빼고 y의 제곱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문자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3을 좀 지나친 거죠. 근데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게 고쳐보면은 3y 제곱 이거는 9y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다? 이게 항이 단항식에 있는 항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각각의 제곱, 여기는 2ab.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곱셈 공식입니다.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식의 전개예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형태거든요. 근데 자주 나오는데 이걸 특별히 이름 붙이기를 합차라고 해요. 알겠죠? a 플러스 b 여기는 합이 되어 있고 여기 a 마이너스 b 차 되어 있잖아요. 차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합차 공식 합차를 갖다가 이제 합차 뭐라고 해야 되지? 합차라고 하는데 그냥 합차라고 할게요. 알겠죠? 합차식의 전개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위에 거는 완전제곱식의 전개고요. 이거 첫 번째 곱셈 공식은 완전제곱식의 전개고요. 두 번째는 합차식의 전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전개식을 살펴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또배 법칙, 분배 법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이제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를 합니다. 그러면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a가 요렇게 곱해지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b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b를 곱하면
BA, AB에다가 마이너스 B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소거가 되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만 남아요. 그래서 합차식을 전개하면 어떻게 된다? 뭐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만 이렇게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내지면 이렇게 이제 나타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 사용하니까 외워야 돼요. 곱셈 공식입니다. 두 번째예요. 곱셈 공식이에요. 곱셈 공식은 뭐다?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곱셈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들을 공식처럼 나타낸 거예요. 전개한 식을 자주 이제 자주 전개하는 식을 공식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아이고, 말을 더듬는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다? 똑같이 이제 A, 2 되어 있을 때 합과 차만 달라요. 그죠? 그래서 합차식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같고 합이고 차예요. 하나는 합이고 하나는 차다. 그러면 합차식이니까 전개를 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5Y의 제곱이다. 요렇게 그냥 해주면 됩니다. 문제 3번도 마찬가지죠. 해보면 이것도 이제 공식을 사용하면 A제곱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9의 제곱 이러면 안 돼요. 자주 하는 실수.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뭡니까? 합차식이니까 4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요렇게 전개가 되는 거고요. 3번 이것도 이제 뭐다? 77, 49 x의 제곱 마이너스 4, 46, 16 y의 제곱 요렇게 이제 되고요. 마지막 4번 선생님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 있는데요 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합과 차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다? 이것도 사실 요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5x 플러스 6y 곱하기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y 이거는 그냥 그대로 쓴 거니까 똑같죠? 근데 이 식은 마이너스 1 곱하기 5x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5x 플러스 6y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요만큼 이게 요만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5x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5x 플러스 6y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1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x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5x 플러스 6y 해가지고 아이고 여기 합이 있고 여기에 차가 있네 해서 그냥 합차 공식 때려서 25x의 제곱 마이너스 36y의 제곱 요렇게 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합차 공식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항이 똑같은데 있는데 하나는 합이고 하나는 차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많이 했어요. 많은 거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전개, 계산,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계산,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전개라고 해요. 전개라고 하는 것은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꼴을 단항식의 합의 형태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전개하는 방법은 뭘 이용한다?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제 분배 법칙을 2번 사용하는데 그 2번 사용하는 그 과정이 각 항을 요렇게 분배하고 이 항도 요렇게 분배하는 요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다? 자주 사용하는 전개식을 우리는 곱셈 공식이라고 해요. 자주 사용하는 전개식을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다? 완전 제곱식 처음 배운 게 우리 완전 제곱식의 전개예요. 완전 제곱식의 전개는 이제 뭐예요? a 플러스 그러니까 뭐다?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그리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다른 것은 뭐다? 여기 가운데 있는 요 항의 부호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식을 정리하려고 하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의 전개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곱셈 공식이었고요. 두 번째 곱셈 공식은 뭡니까? 합차식의 전개예요. 그죠? 합차 A 플러스 B 그리고 A 마이너스 B
요 식의 전개, 이거를 우리는 합차식의 전개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걸 전개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두 번째 곱셈 공식. 이렇게 두 개 다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외워야 된다. 왜? 자주 사용하니까. 그죠? 자주 사용하는 전개식이라서 이걸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외워줘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열심히 한번 외워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